과거 이재명 후보가 영상까지 올렸다던 이른바 호텔 경제론. 글쎄요, 저조차도 이게 이렇게까지 공방이 이어질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아예 스스로 논란의 발언을 소환해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직격했던 이른바 호텔 경제론, 어제는 아예 바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예전에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웠던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진실이 왜곡됐다. 내 말뜻이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재명만 죄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식 경제학은 결국 일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시즌2입니다. 이상하게 꽈서 이해 못하면 바보고 곡해하는 거면 나쁜 사람이다. 그냥 극단적인 사례였다라는 게 지난 첫 번째 경제 분야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의 얘기였다면, 이거 틀린 말 아니고 이거 이런 승수 효과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바보다. 윤희찬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바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저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호텔 경제라고 일명 저 이름 지어진 그 부분이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예. 어쨌든 승수 효과라고 말씀 주시니까 저거를 재정 승수 효과, 재정 승수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이전 소득, 이전 지출을 정부가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가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내가 소비할 의사가 없는데 소비할 마음을 부추겼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소비를 창출시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돈 돌리고 돈 풀어서 좀 여러 부가가치를 높이자, 경제 부양시키자, 이거죠, 사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은 예. 그 10만 원이 들어와서 내가 원래 소비할 의사가 없는데 10만 원 때문에 소비한다. 이게 이제 소비 창출이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소비할 의사가 있는데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승수 효과라고 이해를 하고 소비 창출 효과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듯이 저게 1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만 원을 전부 다 쓰질 않잖아요. 그렇죠. 저게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예. 게. 그러면 10만 원이 들어서는 보통 6, 7만 원 정도 쓰는 건데, 그러면은 한두 번 가면은 저게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돌지 않는다는 건데, 글쎄요, 어떤 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 말씀하시는지 아직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연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꽈서 이해 못하면 바보다. 승수 효과도 모르는 바보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진익 대변인, 경제 쪽에 박식하기도 하고, 정규재 전 주필, 최근에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까지 했고, 최근에 우호적인 관계인 게 많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거 골목이 계속 돌아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부동산 폭등이고 인플레이션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호텔 경제학 말이 잘 안 된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텔 경제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제 순환 효과, 소위 승수 효과를 얘기한 겁니다. 예. 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쓰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얼어붙어 있는 이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소위 돈맥경화를 어떤 방식으로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방법론입니다. 그 부분은 이거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다라기보다는 이 경제학에서 보면 일부 경제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재정 지출을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출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지금 경제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 설명한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치고,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방식,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 이 처방을 내놓고 우리는 이런 처방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처방과 너무나 다르니 누구의 처방이 더 맞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처방이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처방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의 처방을 내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예. 처방을 말씀을 드리면 서로 경제관이 다르다는 거죠.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 말씀을 하실 때 저 기본소득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재정을 풀어서 하는 건데 재정이라는 것은 경제 3주체 중에 정부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예.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 영역에 돈을 걷어다가 그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만큼 투자라든가 소비의 여력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지 재정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재정 이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국내심 주장하고 재정 효과를 저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 기조가 안 맞다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이 얘기는 또 계속 나눠볼 텐데 지금 보시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고 들어온 특사단이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 같아요. 현장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대위 그 합류를 지금 할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명분이 좀 없다.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와의 그런 30여 년 동안 정치 인생을 같이 걸었던 것,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홍 전 시장님은 우리 당을 30여 년 동안 지켜오셨고 또 당이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셔서 지켜온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홍 시장님과 늘 함께하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성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과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넥타이 SNS에 그 표지 사진을 파란색으로 했던 것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순수한 입장에서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 우리 당의 색깔이었습니다. 그 넥타이를 맨 것이 그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러나 다시 그렇게 오해한다면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이래서 바꿨고,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지금 분열해서는 안 된다. 보수 대통합의 길을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성과가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 민주당은 100m 달리기라면 한 60m 이상 달리고 있고, 우리는 이제 스타트에서 20-30m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적게는 6%, 많게는 9%까지 이렇게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 그래서 보수 단일화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준석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은 자기가 많이 고민을 했을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볼 거예요. 인천공항 잠시 연결했던 이유는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러 갔던 뭐 유상범, 김대식 등등해서 이제 과거 캠프에 몸담았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홍준표 전 시장과 4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공식적인 발언과 다만 이제 선대위에 들어오는 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이른바 일각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총리설 이건 사실 무근이고 그분에 대한 선을 확실히 그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한 뭐 짧게 저희가 이른바 특사단 설득하러 갔던 특사단의 기자회견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 주제로 돌아와 볼까요? 정규제 주필조차도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챌린지 형식으로 했다면 이 호텔 경제론을 아예 패러디로 만들 태세입니다. 친구한테 10,000원 보냈다가 취소하니까 친구들끼리 그러더라고요. 호텔 경제가 그만 하면서. 그래도 그 10,000원은 도는 거죠? 10,000원은 도는 거죠. 예. 10,000원은. 뱅크가 일을 했으니까 네. 또 일도 했고 경제도 활성화 승수 효과 예. 발생하고 그러니까 인력도 투입되고 뭐 네. 기계도 돌았을 거고 하여튼 뭐 그러한 호텔 경제학이 지금 아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사안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논리적 공방보다는 단어 하나 가지고 한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형태의 논쟁이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 논쟁은 정책 논쟁대로 좀 품위 있게 합시다. 좀 저열한 정치 공세로 정책 논쟁의 수준을 좀 떨어지지 말고. 아예 저렇게 아까 저희 어제 정치 시그널 나이트 출연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저렇게 카톡으로 돈 보내고 송금 취소하면 저게 가치 창출 아니냐 비꼬면서라고까지 패러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슈가 말이죠. 패러디가 되거나 희화화된다는 거는 그 사안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 메시지학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승래 대변인은 왜 말꼬리 잡기 하냐, 왜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냐 얘기하는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뭐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어떻느냐, 소득관이 어떻느냐, 노동관이 어떻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5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최고의 사령탑이 저렇게 말하자면은 돈의 그 소득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이른바 낙수 효과처럼 내려오는 그게 아래 계층까지 내려가는 그게 낙수 효과가 아니라 저렇게 말하자면 허상의 돈이 경제를 지배하는 유령처럼 떠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 이 경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학이냐? 이 해괴한 경제 이론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왜 말꼬리 잡느냐? 왜곡한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그것이야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무릎에 이재명 후보가 왜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시리즈로 정치인에 데뷔했듯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왜 그 부분을 회피하고만 하고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보다 더 진실하고 성실한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조승래 대변인 말이 맞아요. 정책 논쟁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의 본질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좀 살리자. 돈을 돌아야 이제 가치가 창출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퍼주기 정책들이 결국은 재정 파탄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호텔 경제론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후보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신념과도 같기 때문에 뭐 지적할 만하니까 하는 거다. 국민의힘의 생각 이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뭐 지적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지적할 만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시비 거는 정치 또는 말꼬리 잡는 정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경제관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관련된 설명 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승수 효과에 대한 것이고 순환 경제에 대한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설명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분을 마치 조롱하듯이 뭐 이야기가 계속돼서 반복되는 부분은 오히려 경제 정책과 관련된 제대로 된 생산성 있는 토론을 막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관에 대해서 뭐 진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뭐 이른바 밈이라든지 패러디라든지 조롱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좀 더 품격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다든지 또는 뭐 이른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롱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좀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추세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본인이 과거 좀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본인 스스로 소환해서 정면 돌파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지나갔던 자막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돈이 이 집 저 집 돌아야 활성화되고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했어요. 이제 본인이 신념처럼 갖고 있는 경제관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게 호텔 경제론처럼 비춰지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혹은 이준석 후보는 이거 사이비 경제관이다.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그러니까 20대 대선 출마를 코앞에 두고 이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이게 대법원에서 취소가 됐었는데 이 얘기를 유세 현장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해놨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복구됐더만요.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내가 그걸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700억이면 된답니다. 2,700억.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 고양, 파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서 그때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리더라고요. 임기찬 부위원장님. 일산대교 무료화 내놨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복구시켰다. 대통령 되면 누가 말리겠냐. 할 걸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는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그것보다 팩트,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2021년도에 이재명 현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산대교가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거기서 그 통행료를 받아서 수익을 완료한 이후에 몇 년 이후에는 이제 이걸 기부 체납하는 거죠, 국가에. 그런 이제 사업 형태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건설이 된 이후에 지금 유료 통행이 됐어요. 통행료가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대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유료로 운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료 민원이 컸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 도지사를 사퇴하기 직전에 공익 처분을 합니다. 공익 처분은 뭐냐면 그 해당 일산대교의 관리 민간 사업자의 관리권, 수익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해 놓으니까 사실 그때부터 무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해당 민간 사업자가 바로 소송을 걸어요. 가처분과. 그러니까 22일 만에 가처분이 인용이 됩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진 거죠. 그래서 인용이 되니까 다시 유료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까지 패소가 확정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누가 저것을 다시 유료화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행정을 조밀하게 하지 못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서 법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법 시스템을 지금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인지 그 뒤에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것을 국민연금공단의 그 돈을 통해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장래 청년들의 사실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쌓아놓는 돈인데 그걸 저렇게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행정과 사법 시스템의 역할 분담 또는 앞으로 그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장래의 어떤 노후 생활에 그 돈까지 쓰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 그런 부분 관련된 팩트 체크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주머니 돈 빼서 통행료 내주는 경 아니냐? 이재명식 막무가내 행정의 상징, 문어망이가 지은 거다. 김진욱 대변인, 전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이 부분도 공방이 있고 뭐 누가 다 맞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커피 원가 120원 논란도 그렇고 그 이제 호텔 경제론 얘기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어찌 보면 단순 실수한 부분이고 있으면 그걸 이제 고쳐서 이건 그냥 그런 부분이니까 나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처럼 보이는데 정면 돌파하겠다고 해서 소환해서 다시 이제 본인의 신념처럼 밀어붙이는 게 마치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그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지 않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돈만 푸는 건가? 혹은 이런 부분도 다시 다 돌려놓을 건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여러 지적들을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단순하게 그런 걱정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은 그런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환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커피콩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순환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일산대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담들을 어떻게 국가가 조금이라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잘 모른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모른다. 알겠습니다. 경제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만 공격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똑같은 방식의 어떤 아젠다를 던져주시고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믿고 판단할지 맡겨두시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나만. 일산대교 같은 문제는 대법원 1, 2, 30 다 진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익처분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든가 해서 법에 맞는 법치 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